자, 기초명령에서 그 6페이지, 7페이지 할 차례죠. 자, 먼저 프로젝트 처음 시작하면서 로컬 리포지토리 처음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리포지토리가 이 로컬 리포지토리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면 그 명령이 git init예요. git init 하면 로컬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working tree가 프로젝트 디렉토리죠. 파일 상태 확인 하는 명령 git status. 그 다음에 그 파일들을 버전을 기록하려면, 즉 커밋하려면 먼저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해야지. 그 등록하는 명령이 git add 파일명. 예를 들어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a.txt를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하겠다. 그러면 git add a.txt. 그런데 보통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소스 코드 파일들이 많지. 그 많은 걸 일일이 다 하나씩 애드하기 귀찮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asterisk.txt 이 asterisk.txt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뭐뭐.txt 파일들을 등록한다 예요. 이 참고문은 그냥 읽어보면 되겠고. 그런데 그냥 asterisk.txt는 현재 디렉토리야. 현재 디렉토리. 그런데 자바 프로젝트 같은 거 보면 그 패키지 구조로 디렉토리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자바 파일들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서브 디렉토리 아래에 또 많이 있죠. 자, 저렇게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git add 뭐뭐.java 이러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현재 내가 위치한 디렉토리에 있는 뭐뭐.java 파일 소스 코드 파일만 등록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 프로젝트 디렉토리 이게 워킹 트리죠. 워킹 트리 전체에 있는 디렉토리가 많잖아. 여기저기. 그 디렉토리 전체를 다 뒤져서 거기에 있는 뭐뭐.java를 다 등록한다. 는 이거 따옴표로 묶어줘야 돼. 그냥 뭐뭐.java가 아니라 따옴표로 묶어야 돼. 자, 참고 부분은 뭐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아는 게 좋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참고 부분 읽어봐요. 그리고 그냥 따옴표로 묶지 않고 그냥 git add asterisk는 따옴표를 안 묶었으니까 현재 디렉토리야.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이죠. 아스테리크니까. 자, 이렇게 아스테리크 같은 거, 파일명을 지정해 줄 때 아스테리크 같은 거, 이걸 와일드 카드라고 부르는데, 그 카드 게임 할 때 와일드 카드라고 하죠. 그거랑 같은 의미야. 카드 게임 할 때. 그래서, 아스테리크는 어떤 문자열과도 다 매칭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sterisk.java 이러면은 main.java도 오케이. 그 다음에 뭐 free.java도 오케이. 뭐 a.java도 오케이. 뭐 asterisk가 어떤 문자든 다 오케이예요.
근데 물음표는 문자 한 개와 매칭돼요. 그래서 물음표 자바는 문자 하나만 매칭되니까 a.java, b.java 이런 거밖에 매칭이 안 되죠. 문자 하나. 그 다음에 이 대괄호는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대괄호야. 그래서 A나 B나 C 중에 아무거나 하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일치해야 돼요. 평범한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AD.java도 일치하고 BD.java도 일치하고 CD.java도 일치하고 이 셋 중에 하나만 일치하죠. D.java는 그대로 일치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지정할 때 이렇게 아스테리크, 물음표, 대괄호 이런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디렉토리 관련 특수문자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이게 현재 디렉토리라는 의미고 이건 한 칸 위 디렉토리 그 다음에 틸드 이건 홈 디렉토리를 말해요. 홈 디렉토리 그래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파일을 등록하는 명령은 git add고 반대로 스테이징 에어리아의 등록을 반대로 취소하는 명령은 git reset도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git reset a.txt 그러면 a.txt 파일의 스테이징 에어리아 등록을 취소한다. 그냥 git reset 전부 다 취소한다. 그 다음에 git reset 명령 말고 git rm cached 이 명령도 똑같아요. 역시 이렇게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파일을 등록한 다음에 커밋하기 git 커밋이에요. 그러면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된 파일들이 로컬 리포지토리에 기록되죠. 새 버전으로, 새 커밋으로 기록되죠. 이때 git commit 명령을 실행하면 커밋 메시지를 입력하기 위한 편집기가 자동으로 열려요. 편집기에서 커밋 메시지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편집기를 닫으면 그러면 커밋 명령이 완료돼요. 그런데 저장하지 않고 그냥 편집기를 닫으면 커밋 명령이 취소돼요. 이렇게 커밋을 한 다음에 커밋 목록, 즉 버전 목록, 지금까지 기록한 커밋 목록, 즉 버전 목록을 보는 명령 git log예요. 로그 기록을 보자. 그 로그. 옵션이 있는데 git log stat 여러분도 외래어로 스탯이라는 말을 쓰죠. 뭐 스탯이 좀 올라왔다 이런 말 쓰지. 그 스탯이 이 스탯이고 그 통계의 약자야. statistics의 약자예요. 통계 숫자를 스탯이라고 해요. 야구 선수 스탯이면 몇 할, 몇 분, 몇 리, 뭐 안타 몇 개, 타율 얼마, 안타 몇 개, 홈런 몇 개 이런 숫자들이 스탯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버전 기록을 하죠. 버전의 git 로그가 버전 목록을 보는 건데 각각의 버전의 스탯은 뭐 타율 같은 거 아니잖아. 안타도 아니고 뭐겠어? 각각의 버전에 추가된 줄수, 제거된 줄수죠. 그게 스탯이죠. 그 다음에 git log graph, dash graph. 이건 커밋들 사이의 관계를 선으로 연결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추리가 아니라 그래프 구조예요. 그 자료 구조에서 추리와 그래프의 차이 알지? 그래서 옵션이 git log 대시 그래프예요. 자, 실습.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습 그 개발 환경으로 무난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아직 설치 안 한 학생은 설치하기 바라고, 강의 노트에 적혀 있는 대로 설치하면 패스 환경 변수가 저절로 설정이 돼요. 윈도우도 그렇고 맥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확인할 필요 없어요. 강의 노트에 적혀 있는 대로만 잘 설치하면 돼요. 패스 환경 변수 확인은 넘어가면 되고 저절로 되니까. 그 다음에 실습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꼭 해야 되는 git 설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git 사용자 등록. 이거 필수야. git 사용자 등록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미 git이 깔려 있다면, 깔려 있겠지. 여기서 여러분이 git config dash global 그리고 유저하고 엔터 치면 유저.name 여기 지금 이 명령에서 여기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메일 이 부분만 제거하면 돼요. 앞부분 요것만 이 값을 안 주면 등록된 값을 보겠다 해요. 여기까지만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까지만 실행하면 이 값 부분을 빼면, 그래서 요 명령을, 요 부분만 실행하면은 등록된 사용자 이름을 보여줘. 요 부분만 실행하면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보여줘. 그래서 나는 등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승진이라고 보이고, 여기 이메일이라고 하면 내 이메일 주소가 보여지죠. 자, 이거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그 버전을 기록하고 GitHub에 올리면 이 버전을 누가 코딩했냐, 특히 팀플잭 같은 경우에 이 버전을 누가 구현한 거냐, 누구야? 그 구현한 사람,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가 요거요, 요거. 요 이름, 요 이메일 주소가 이 개발자의 아이덴티티예요. 근데 간혹 여러분 팀 프로젝트 보면 이거 설정 안 해가지고 이름이 뭐 설정했더라도 이름이 무슨 약자로 아마 이거 설정을 아예 안 하면 여러분 그 컴퓨터에 그 계정명으로 아마 기록이 될 거예요. 근데 계정명 보통 약자잖아. 그게 무슨 아이덴티티야. 그러니까 나를 숨기고 싶을 때나 그 약자를 적지. 이건 내 거야 하면 내 이름을 딱 적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본명을 딱 이렇게 정확히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걸 계속 요 알파벳 요대로 대소문자 띄어쓰기 그대로 계속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걸 알파벳 대소문자가 달라진다거나 띄어쓰기가 달라진다거나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영어 알파벳에 대해서 그 정도로까지 엄격하진 않은데, 미국 같은, 혹시 여러분이 외국계 회사에 지원할지도 모르잖아. 외국계 회사에 지원하면 이 띄어쓰기만 달라도 같은 사람 이름으로 안 쳐줘요. 이게 아이덴티티야. 이 이메일 주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도 이거 내가 코딩한 거야 라고 주장할 거라면 이름, 요 알파벳 그대로, 이메일 주소도 내 이메일 주소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일종의 저작권 같은 거지. 이거 내가 한 거다. 분명하게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를 적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까지,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가 두 개가 한 쌍으로 개발자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게 누구 내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도 어디 이메일인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여러분이, 나도 그렇고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몇 개를 사용해요. 보통 나도 내가 교수로서 뭐 할 때는 이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여러분도 지금은 학생이지. 여러분 학생으로서 뭐 할 때는 학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취직하면 여러분 직장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코딩하고 Git에 커밋할 때는 그 저작권이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월급 받고 코딩할 때는 저작권이 회사에 있는 거야. 그때는 여기에 회사 이메일 주소를 쓰면 돼요. 그런데 직장인도 뭐 여가 시간에 개인 풀잼 하잖아. 개인 풀잼 할 때는 저작권이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회사 이메일 주소 말고 개인 개발자 개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서 커밋하면 돼요. 그 개발자 개인 이메일 주소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지메일 주소야. 근데 간혹 여러분 개발자 개인 이메일 주소로 네이버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이거 너무 그 학생 같아 보여요. 너무 그 햇병아리 같아. 왜냐면은 왜 전문 개발자들은 개발자 이메일 주소로 지메일을 많이 쓰냐면 GitHub 같은 그런 웹사이트 말고 많은 개발자로서 그 사용해야 되는 웹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웹사이트들이 GitHub하고 연동이 잘 돼. 네이버하고는 연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전문 개발자들이 개발자 개인 이메일 주소로 GitHub을 사용하는 이유가 지메일 주소, GitHub이 아니라 지메일. 구글 지메일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많은 GitHub 같은 개발 도구랑 구글 드라이브랑 연동, 이게 편해서야. 또 네이버 이메일 주소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뭐 연락 주고받을 때 쓰면 돼. 그때만. 개발자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 개인 개발자로서 뭐 할 때는 지메일 추천해요. 지메일을 사용하고, 또 직장인으로서 뭐뭐 할 때는 회사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이렇게 업무별, 뭐 용도별로 이메일 주소를 따로따로 써야 되고. 그래서 이거 이름하고 개발자 개인 이메일 주소 이렇게 딱 등록해서 앞으로 출제할 때 꼭 이거 내가 한 거다라고 사인하는 거에 해당해요. 이게 꼭 등록하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 또 설정 중요한 게 그 Git에서 사용할 편집기 설정.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뭐 여러 가지로 만만하고 좋아요. 요게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Git 편집기로 사용하겠다라는 설정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실행하기 바래요. 이걸 실행 안 하면 아마 맥 같은 경우는 VI 에디터가 열릴 건데 VI 에디터 사용법 어려워. 맥이든 윈도우즈에서는 이걸 안 하면 메모장 열릴 텐데 메모장은 개발자 에디터로 너무 기능이 부족해서 안 돼요. 꼭 개발자 에디터로는 만만한 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 설정 꼭 하기 바라고. 오케이. 자, 드디어 실습을 합시다. 자, 앞으로 실습할 그런 파일들, 프로젝트들 만들 적당한 폴더를 여러분 뭐 만들기에 적당한 폴더 만드세요. 나는 어디서 할 거냐면 드라이브 밑에 PJ 밑에 Git 여기다 만들 거예요. 여러분도 적당한 디렉토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글로 이동한 다음에, 자, 여기서 앞으로 그 실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두 학생이 협업하는 걸 흉내내는 듯한 실습을 혼자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 A인 것처럼 실습도 하고 학생 B인 것처럼 실습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실습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를 두 학생이 A도 하고 B도 하고, 그래서 A 학생인 것처럼 실습할 때는 스턴트 A에서 이 디렉토리에서 작업할 거고, B 학생인 것처럼 실습할 때는 스턴트 B에서 할 거예요. 또 똑같은 프로젝트를 스턴트 A에다가도 똑같은 프로젝트, 스턴트 B에다가도 똑같은 프로젝트, 두 학생이 같은 프로젝트
협업하는 거 우리가 흉내 낼 거야. 실습을. 자, 이렇게 스튜던트 A, 스튜던트 B 만들기 바라고. 자, 먼저 스튜던트 A 학생이 실습할 거예요. Git 테스트 1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야. A 학생이. cd 스튜던트 A. 이제 A 학생이 여기 현재 경로가 보이죠? A 학생의 실습이라는 거. mkdir git 테스트 1. 나는 분반 1 실습하고 이름이 똑같으면은 깃허브에 못 올리니까 분반 2 실습은 여기다가 언더바를 추가할게요. 분반 2는. 강의 노트는 이 언더바가 여기 없는데 이건 분반 1, 2 구별하기 위해서 테스트 1 이렇게 할게요. 이상한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나?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까? 이게 차이가 덜 나네. 언더바 2개. 오케이. 여기 언더바가 아니라 대쉬? 근데 URL에 대쉬가 들어갈 수 있나? URL에 대쉬를 못 넣을걸? 아, 넣을 수 있다. 오케이. 여기가 언더바면 분반 1, 여기가 언더바가 아니고 대쉬면 분반 2. 오케이. 그래서 Git 테스트 1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자, 가장 먼저 할 게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기고 그 명령은 git init예요. 그래서 git init 하고 그럼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려면은 디렉토리 목록을 봐야 되겠지. ls-al 하면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git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죠. 이게 로컬 리포지토리야. .git 디렉토리가. 자,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편해요. 그런데 그 전문 개발자답지 않은 그 폴더 여는 방법은 이렇게 메뉴 눌러서 파일, 오픈 폴더 눌러갖고 여기서 이 탐색기 화면 비슷한 거죠. 여기서 클릭 해가지고 디렉토리를 찾아서 여는 거야. 이거 전문 개발자들은 이렇게 안 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git 테스트 1 프로젝트의 현재 디렉토리가 git 테스트 1이죠. 이 디렉토리를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 거잖아. 그러면 코드 -r 점 하고 엔터 치면 점이 현재 디렉토리예요. 외워요. 점이 현재 디렉토리야. 현재 디렉토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려요. 이 코드가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창으로 가보면 열려 있어요. 여기 git 테스트 1이 여기 열려 있지. 뿐만 아니라 여기서 컨트롤 tilde 눌러서 터미널을 열어보면 여기도 스튜던트 A 밑에 git 테스트 1 이 디렉토리로 바로 열리죠. 이 코드 -r 점 현재 디렉토리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현재 디렉토리를 열어라.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아, 참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화면이 뭐냐면 이 디렉토리에 소스 코드가 있을 경우에 그 디렉토리에 소스 코드가 있을 때 저런 게 보여요. 이 디렉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가 악성 코드가 아닌 거 확실하냐? 트러스트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성 코드를 감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만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물어봐. 그냥 yes 누르면 되고. 이 터미널 쉘 용어는 앞에서 설명했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터미널 창 여는 단축키. 자, 컨트롤 역다운표. 맥은 커맨드 역다운표.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맥은 필요 없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기본 터미널을 git 배시 쉘로 바꿔주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이제 프로젝트 디렉토리에서 소스 코드 파일을 만들어 봅시다. 이것도 역시 여기 뭐 파일 메뉴 눌러서 새로 파일 만드는 건 조금 뭐 쉽게 말해 좀 촌스럽고 개발자라면은 터미널 명령으로 코드 a.txt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a.txt 파일을 만들겠다라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명령이에요. 이렇게 열려요. a.txt 편집창이. 여기에 소스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입력합시다. a.txt 이렇게 입력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똑같은 방법으로 b.txt 만들기. 컨트롤 V 붙여놓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참고로 편집창 닫는 단축키는 컨트롤 W예요. 컨트롤 W 누르면 이렇게 닫혀요. 그 다음에 a.txt, b.txt 잘 만들어졌는데 디렉토리 목록을 확인하는 명령은 ls 한 칸 띄고 -al 그러면 .git 로컬 리포지토리도 보이고 a.txt, b.txt 보이죠. git 파일 상태 확인하는 명령, git status예요. 앞으로 이제 git 이 출력 의미를 모르더라도 일단 열심히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on branch main 브랜치라는 개념이 깃에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여러분 파일이라는 게 뭔지 그다음에 폴더가 뭔지 알죠? 그래서 파일을 폴더 안에 넣어 놓잖아. 예를 들어 여러분이 USB 메모리에다가 뭐 파일을 몇 개 넣어놨어. 근데 USB 메모리에 파일이 한 5개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 굳이 폴더 안 만들지. 그냥 USB 메모리에 바로 루트에다가 5개 파일 그냥 넣어 놓겠죠. 그런데 파일이 한 30개, 40개 이래. 이러면 너무 많잖아. 그러면 폴더를 뭐 여기 과제 폴더 만들어서 과제 파일 넣어놓고 또는 여기 뭐 mp3 폴더 만들어서 mp3 파일 넣어놓고 이렇게 종류별로 폴더에다가 나눠서 넣겠죠. 그래서 폴더가 일종의 파일이 너무 많을 때 그걸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폴더지. 깃에는 버전을 기록하는 게, 버전을 깃에서는 커밋이라고 부르죠. 커밋을 기록하는 게 깃이죠. 근데 커밋이 너무 많아. 그래서 커밋을 좀 그룹으로, 그룹을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무슨 그룹 나누고 싶어.
그래서 파일을 그룹으로 나누는 게 폴더이듯이 커밋을, 이 버전들을, 커밋을 그룹으로 나누는 게 브랜치예요. 이 브랜치가 일종의 폴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재 on branch main, 이게 메인 브랜치에 지금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내가 현재 메인 브랜치에 있다 그 얘기예요. 메인 브랜치에 no commit yet. 메인 브랜치에 지금 아직 커밋이 하나도 없어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브랜치는, 아니, 커밋은 하나도 없고, 이게 즉 버전이 하나도 기록 안 됐다는 얘기고, untracked files, untracked 상태의 파일들이 있다. 자, untracked 파일이 뭔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직 버전 기록이 한 번도 안 된 파일들이 untracked 파일이죠. 그리고 여기 괄호, 이 괄호가 꽤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untracked 파일들을 버전 기록하려면 스테이징 에어라에 먼저 add 해야죠. 그 명령을 알려주고 있어요. git add file 점점점 파일들 쭉 나열하면 된다. 뭐 할 때, 뭐 하고 싶으면 이렇게 git add 해라. 그 파일을 include 넣고 싶다. 어디에 넣고 싶냐면 what will be committed 목록에 넣고 싶을 때 what will be committed 곧 커밋될 대상 목록에 넣고 싶다면 git add 해라 라는 뜻이죠.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유용해요. 다음 nothing added to commit to commit 할 것으로 add 된 거 아직 없다. 스테이징 에어에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But untracked files present. 그렇지만 untracked 파일들은 있다. Use git add to track. track. 깃에서 track이란 말은 버전 관리한다가 track이에요. untrack은 버전 관리 안 한다가 untrack이고. track, 버전 관리 할 거라면 git add부터 해라. 라고 안내해주고 있죠. 이렇게 꽤 유용한 정보들이니까 읽어보면 꽤 도움이 돼요. 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좀 꼼꼼히 보기 바라고. 여기 강의 노트에도 적어놨어요. 읽어보기 바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git add a.txt, b.txt a.txt와 b.txt를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합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git 스테이터스를 보면 여기 강의 노트에 화면 캡처가 있는데 먼저 이 git 스테이터스 출력부터 봅시다. on branch main 이건 뭐 아까하고 똑같고 no commit yet 메인 브랜치에 아직 커밋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 이것도 똑같고 이 부분부터 달라졌죠. changes to be committed 커밋 대상으로 커밋될 to be committed 커밋될 changes 수정사항 이게 수정된 파일들이란 뜻이죠. 커밋 대상인 수정된 파일들이 즉 스테이징 에어에 올라간 파일들이란 얘기인데 a.txt, b.txt가 커밋 대상이다 이 말이죠. 커밋 대상인 수정사항들. 그리고 여기 괄호도 유용한데 언스테이지 하고 싶으면 요렇게 하면 된다 해서 명령을 알려주죠. 언스테이지. 스테이징 에어에서 제거하고 싶으면 스테이지가 올리는 거고 언스테이지는 내리는 거죠. 스테이지에서 제거하고 싶으면 요 명령을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유용해요. 뭐 하고 싶은 다음에 네가 해야 될 것 같은 거 알려주니까. 그리고 여기 이 위에 워닝 git add 하면 이거 맥에서는 이 워닝이 안 나올 거예요. 윈도우즈만 이 워닝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CRLF 이게 줄바꿈 문자야.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가 CRLF고 유닉스 줄바꿈 문자는 LF예요.
CR이라는 문자, LF라는 문자. 윈도우즈는 줄바꿈 문자가 두 문자인데 유닉스는 하나죠. 그리고 우리가 윈도우즈 Git 클라이언트 설치할 때 그 지난 시간에 그렇게 옵션 선택하라고 그랬죠. 뭘 선택하라고 했냐면 그 커밋할 때 유닉스 라인 엔딩으로 그 변환해라 라는 그 옵션을 선택하라고 했었죠. 지금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닉스 라인 엔딩을 커밋하면서 LF 유닉스가 아니라 윈도우즈 CRLF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를 커밋할 때 LF 유닉스 줄바꿈 문자로 replace 된다. will be replaced by LF. 줄바꿈 문자 바뀐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니까 앞으로 이거 무시하면 돼요. 줄바꿈 문자를 유닉스 스타일로 바꾸는 게 당연하니까. 자, 이렇게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a.txt, b.txt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했고, 그 다음 단계가 git 커밋이지. git 커밋. 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편집기 창이 열려요. 이 창이 여기 써있지. commit edit message. commit message 입력하라는 편집기 창이야.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거 읽어보는 게 유용한데 Please enter the commit message for your changes. 네 수정사항에 대한 commit message를 입력해라. 그 다음에 line starting with sharp will be ignored. 샵으로 시작하는 줄은 무시된다. 그리고 an empty message about the commit. 메시지를 입력 안 하면 커밋이 abort, 취소된다. 그래서 이 샵으로 시작하는 줄은 무시된다니까 굳이 안 지워줘도 돼요. 커밋 메시지에 포함 안 되고 무시돼. 여기서 커밋 메시지 간단하게 최초 커밋이라고 입력하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컨트롤 W 눌러서 닫으면 그리고 터미널 가보면 자 그러면 커밋이 완료되어 있어요. 커밋이 이렇게 완료되어 있고 여기 메인 여기도 메시지를 꼼꼼히 읽어보는 게 좋은데 메인 이게 브랜치 이름이에요. 이 방금 만든 커밋이 메인 브랜치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파일이 이게 메인 브랜치가 루트 디렉토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디렉토리. 방금 만든 커밋이 메인 브랜치에 들어갔고 루트 커밋, 최초 커밋이란 얘기예요. 루트 커밋은 최초 커밋이다. 그 다음 적혀있는 이 16진수가 커밋 해시야. 커밋 아이디에 해당하는 커밋 해시의 앞부분 7자리만 보여줘요. 그리고 커밋 메시지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탯이 보여요. 스탯. 이 커밋에는 두 파일이 수정되었고 그 두 파일에서는 8줄이 추가되었다. 스탯이 보이죠. 그 뒤에 뭐 create 모드는 일단 지금 몰라도 되고 자, 커밋을 만들었으니까 커밋 목록을 봅시다. 그 명령이 git log예요. git log 하면 이렇게 목록이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 목록에 커밋이 하나뿐이죠. 여기 첫 줄에 보이는 게 커밋 해시예요. 커밋 해시가 이렇게 여러 자리야. 굉장히 길죠. 그런데 커밋 해시를 사용할 때 이렇게 긴 걸 다 입력할 필요 없이 선두 5자나 7자 정도만 입력해주면 돼요. 커밋 해시를 입력할 일이 있는데 그때 저 긴 거 다 입력할 필요 없고 선두 5자리, 7자리 정도만 입력하면 된다. 두 번째 줄,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줄이 이게 일종의 저작권이야. 이게 누가 구현한 거냐 하죠. 여러분 이름이 딱 하니 보여야 돼. 여기에 무슨 약자 같은 게 보이면 안 돼요.
뭐 날짜는 커밋 만든 날짜고. 그리고 여기 이 메인은 여기 메인은 브랜치명이고 헤드 선두란 얘기예요. 말 그대로 선두. 자, 이렇게 프로젝트 디렉토리 만들었고 소스 코드 파일 만들었고 로컬 리포지토리 만들어서 커밋도 했죠. 자, 이제 이 커밋을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업로드 해 봅시다. 자, 그러려면은 자, 먼저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깃허브에 계정 만들어야죠. 아직 안 만든 학생이 있으면 깃허브에 회원 가입하세요. 아까 말한 대로 지메일 주소로 가입하는 거 매우 추천해요. 네이버 주소로 가입하는 거 좀 안 된다는 아니지만 약간 촌스러워 보여. 뭐 여러분 용어로 급식이라고 여러분 학식이라고 참 학식이 같아 보여. 아직도 네이버 이메일 쓰면 급식이야 학식이야. 아무튼 그리고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 했다면 여기 들어가자마자 여기 이런 그 리포지토리스하고 뉴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 뉴 버튼 누르면 새 리포지토리, create a new repository예요. 여기에 리포지토리 네임 입력하면 되는데 풀잭 이름 입력하면 되고 디스크립션 뭐 이거 입력 안 해도 돼요. 간단한 설명 디스크립션 입력하는 거고 그다음 public, private, public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이게 public이고 private 나만 볼 수 있는 거. 근데 뭐 여러분이 지금 private 한 거 만들 이유 없죠. 내가 열심히 코딩했다 자랑해야 되니까 다 퍼블릭으로 열어놓으면 되지. 그리고 create repository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 화면 나오면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진 거야. 자, 여기까지 실습을 합시다. 자, 이렇게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만들었으면 나오는 이 화면에서 이 가 부분, 이 가가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인데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아이덴티티는 이 URL이에요. 이 URL이 아이디야. 가가 그렇고 그래서 가 부분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나 부분은 로컬 리포지토리를 처음으로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올릴 때 실행할 명령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명령들에 대한 설명은 강의 노트 앞부분에 있는데 여기 리모트 리포지토리 명령 먼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명령 이게 그 먼저 git remote add 별칭이 별명이란 얘기예요. 별명하고 URL 그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이 이게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아이디인데 이게 길어. 이걸 언제나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명시할 때마다 저 긴 URL을 적어주는 게 불편하잖아.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짧은 별명을 붙여줄 거예요. 그 별명을 붙여주는 명령이 이거예요. git remote add 별명 그다음에 URL 그 다음에 그 별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별명이 오리진이에요. git remote add origin. 오리진이라는 별명의 리모트 리포지토리는 얘다. 라고 오리진이라는 별명의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누군지 URL을 등록하는 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한 번만 등록하면 돼요. 그러면 이 등록이 이 로컬 리포지토리에 기록이 돼. 앞으로 이 로컬 리포지토리에서 작업하면서 요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언급할 때는 이 긴 주소를 언급할 필요 없이 이 별명만 써주면 돼요. 오리진이라는 별명. 자, 이렇게 별명을 등록했고, 자, 두 번째 명령이 실제로 업로드하는 명령이에요. 그게 git push인데, push, 밀어 올리다, 뭐 이런 의미죠. 대시 U가 바로 upstream, up을 얘기해요. upstream. 리모트 리포지토리 어디에 올린다? 그러니까 U 해놓고 리모트 리포지토리 별명을 적어주면 돼요. 요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올린다. 대시 U 별명. 그리고 마지막 적어주는 게 브랜치 이름이에요. 이 업로드는 리포지토리를 통째로 다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이 업로드는 git push는 그 브랜치 단위로 올리고 내리고 해요. 리포지토리 통째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커밋 하나 겨우 올리는 것도 아니고 브랜치 단위야. 올리든 거. 자, 그래서 요건데 git push 대시유 오리진. 자, 오리진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올려라. 메인 브랜치를 올려라. 그러면 로컬 리포지토리의 메인 브랜치가 리모트 리포지토리의 메인 브랜치로 업로드가 돼요. 이건 최초 업로드할 때만 git push 대시유 오리진 메인이고 두 번째부터는 처음 업로드 아니가 그 다음부터 업로드 할 때는 그냥 git push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전에 올라갔던 그곳으로 그대로 올라가요. 그리고 버전 관리 초중급 단계에서는 로컬 리포지토리의 브랜치 이름과 그러니까 로컬 브랜치라고 합시다. 로컬 브랜치 이름과 리모트 브랜치 이름을 다르게 하면 헷갈려. 그래서 고급 사용자나 그렇게 하지 초중급일 때는 로컬 브랜치 이름과 리모트 브랜치 이름을 똑같이 하죠. 그러면 브랜치 이름을 이렇게 하나만 적어주면 이 하나 적어준 브랜치 이름이 로컬 메인 브랜치를 리모트 메인 브랜치에 올려라. 그때는 이름을 하나만 적어줘요. 근데 이름이 다르면 둘 다 적어줘야 되고. 실행을 해 봅시다. 이 URL을 타이핑하면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복붙해요. 복붙. git remote add origin URL. 자, 그러면 이 오리진 별명으로 저 URL이 등록됐고, 그 다음에 git push upstream origin. 오리진에 올려라. 어떤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를 upstream 오리진에 올려라. 그러면 쭈르륵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 푸시 명령도 꼭 출력. 푸시 명령 출력도 끝부분 3줄 정도는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끝에 한 3줄 정도만 보면 돼요. 자, 어디에 올라갔는지 to 하고 리모트 리포지토리 URL이 보이죠. 아, 여기에 올라갔구나. 그 다음에 이게 로컬 메인 브랜치가 리모트 메인 브랜치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줄이. 그리고 마지막 줄은 branch main set up to track origin main. 자, 이 그냥 메인이 로컬 메인이에요. 그 다음에 오리진 메인은 당연히 리모트 메인 브랜치지. 로컬 메인하고 리모트 메인하고 셋업 투 트랙 이렇게 연결됐다. 셋업 투 트랙, 셋업 됐다. 투 트랙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냥 연결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 업로드, 다운로드는 수동이야. 자동으로 막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게시판에 파일 같은 거 올리잖아. 그거 완전 수동이잖아. 안 올리면 안 올라가.
자, 진도는 여기까지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필기 시험인 거 알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그 상태, 파일 상태 나온다고 그랬죠. 이러이러한 거, 이 파일은 무슨 상태냐? 그거랑, 오늘 명령 여러 개 나왔죠? 이 명령을 써라. 자, 두 종류 문제만 나와요. 이러이러한 파일은 무슨 상태인가? 또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하는 명령을 써라. 자, 그래서 한 5분 정도, 실습 따라 못한 학생은 마무리하고, 다 한 학생은 명령 외우고, 5분 정도 실습하고 마칩시다.